네, 금요일 이 시간 특별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도울직구 시간인데요.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반등에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이내 코스피만 탄력을 잃고 코스닥은 그 상승 탄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거래 대금은 지난달 중순에 비해서 절반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멘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닥 나온 지의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었던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다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다음카카오가 손을 잡았는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을 하기로 하고 지분은 50%, 10%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건가요?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일단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올 만합니다. 그리고 네. 이 이슈가 시장을 이끌기에는 그렇게 크진 못하겠어요. 하지만 촉매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양사의 주가는 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좀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들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좀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미 카카오 증권 서비스 이용자가 1,000만을 넘어가고 있고요. 또 온라인 서비스의 강자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뱅키스 사용자가 40만을 좀 넘어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미래인 이 금융 비즈니스에서는 뭐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국금융지주가 50%, 다음 카카오가 10%, IT 업체가 또 일부 가져가고 시중은행이 10% 이렇게 좀 가져가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될 것 같은데 현행법상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뭐 지분 참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지분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은 한국금융지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10%의 지분을 가져가는 시중은행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원칙과 밑그림 수준이라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전체적으로 확실히 끌 만한 견인처 역할은 다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촉매제 역할은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기대를 많이 해봐도 될까요? 그 많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이런 것 같아요. 좀 더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팩트들은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평가만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장이 새로운 좀 샘물을 필요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테마보다 뭔가 좀 새로운 게 없나? 물론 이게 안 알려졌던 건 아니죠.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 구체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리고 과연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뭔가 좀 구체화된 것처럼 한 단계도 올라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에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업과 포탈업체의 시너지가 충분히 날만한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미래에 대해서는 그림을 좀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좀 맞는 그림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게 되는데 이 증권업 중에서 저축은행도 있고 나름 이제 규모도 있는 한국투자은행이라고 하는 한국투자라고 하는 이 회사와 다음 카카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가 만났을 때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뭐 단기 트렌드의 중심에 설 가능성은 높다. 이게 또 앞으로 뭐 정부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누가 끼어들고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답답한 시장에서 활력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흐릿한 그림에서 점점 더 선명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기업들인데요. 자, 그와 함께 어떤 종목들이 주도 역할을 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증권주들이 다시 매기를 잡을 것이다라고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중심에 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한 감은 있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그런 이슈를 뭐 소화해낼 뭐 어느 정도의 이슈화를 시킬 그런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시키겠고요. 증권업종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좀 약간 시장 거래 대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2분기 뭐 그다음에 3분기 그런 실적이 크게 개선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업종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금융지주와 또 다음카카오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주가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제2탄이 나타날 가능성이 뭐 상당히 좀 자극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플랫폼 비즈니스를 뭐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네이버 정도기 때문에 다음 타자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나타날 만하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 그 좀 돋보였던 것이 이제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같이 이용자가 많고 주식 매매 마켓시어가 높은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어떤 플랫폼을 어떻게 시나리오로 구성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좀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무작정 뭐 대형사 뭐 이런 기대감에 좀 맞게 휩쓸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께 그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이제 증권사들이 종목적으로는 더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은행 계열 지주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모행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으로 잡아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지는 차원에서 저는 중견 증권사를 최우선적으로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 증권 업종 자체는 시장 분위기와 같이 가기 때문에 3분기 이후의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대형주보다는 중견 증권주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뭐 비슷한 시각인데요. 뭐 키움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이제 IT 베이스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키움증권의 모회사가 다우기술이고 다우기술이 또 이런 SI 쪽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 IT 쪽에 베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증권업이 가장 원했던 게 수신업 진출이거든요. 근데 수신업 진출을 인터넷은행과 연계하게 되면 가장 쉽게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부 뭐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제 증권업종의 반등은 실제로는 한국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거래세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이 이슈로 증권주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긴 어렵고 뭐 키움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 정도가 아마 시장의 중심에 설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 중심으로 시장 중심에 설 것이다라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안 결제주들도 어제 일제히 급등세를 시원했는데요.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기대가 되는 건지 그 안에서도 종목을 좀 선별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위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그 지난번에 나이스 평가 정보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신용 평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플랫폼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NHN 엔터나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NH 엔터나 한국사이버결제 종목을 압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들 유망한가요? 뭐 저도 뭐 좋게 보는 종목이고요. 사실상 이것 중에 하나 꼽아라 그럼 저도 NH엔터를 좀 꼽아봤는데 일단 왜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뭐 이런 게 좀 아직까지 좀 복잡하게 좀 얽혀 설켜 있는데 네. 분명히 이제 법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분명 컨소시엄의 형태로 각각의 이제 파트를 맡게 될 기업들이 이제 연합 전선을 펴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현실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기에 이제 NHN 엔터를 제가 가져온 좀 이유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형편없는 실적과 형편없는 주가 그리고 형편없는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유보율이 13,000%가 넘어요. 쉽게 말하자면 현금을 쌓아두고서 좀 될 만한 기업들을 인수해서 NHN 그거와 이제 연결고리를 걸어서 돈이 되는 걸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좀 자금을 흡수하고 또 그 돈으로 보안업체 파이오링크를 인수하고 맨 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를 인수하는 등 본격적인 IoT와 핀테크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한때 인터넷의 터미널과 같았던 네이버를 뒤에 두고 있다는 그 자체가 동사에는 상당히 큰 지원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실적이 좀 암울할 수도 있겠지만 점차 좀 해소를 보일 것으로 좀 예상할 수가 있고 기대해도 될 만큼의 미래의 성장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또 차츰 인수와 제휴를 통해서 그 그림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NHN 엔터를 좀 유망하게 좀 꼽아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 NH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게임, 통신 업계마저도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구체적인 측면이 아직 명확하게 없고 초기 단기이기 때문에 좀 한계점에 이르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가 있어요.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우리나라 이 산업계의 흐름을 보면 뭔가 하나 잘 된다 싶으면 다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한국금융지주하고 다음 카카오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비슷한 사업 모델로 뭐 우후죽순으로 따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한계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건 과연 다음 카카오나 뭐 네이버처럼 이렇게 확실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몇 개 안 되는 나머지 기업들, 예를 통신사 뛰어들었을 때 과연 이 포털사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다 비슷한 모델로 가게 되면 다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뭔가 하나 잘 되면 거기에 다 따라붙어서 전체를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이런 통제를 잘 하느냐하고 뭐 NC소프트처럼 만약 NC소프트가 이번에 인터넷에 성공하게 된다면 게임 파이낸싱과 관련된 아주 특화된 부분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전 이게 앞으로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다 비슷한 모델이 아니라 누구는 뭐 게임 파이낸싱, 뭐 누구는 예를 들어서 뭐 소액 대출, 누구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펀딩 이런 식으로 딱 분야가 나누어진 그런 전문화된 은행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저는 뭐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래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이런 특화된 은행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보시고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몇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파이낸싱에 주목해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모멘텀과 함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팀장님의 종목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어떤 유망주 오늘은 들고 나오셨나요? 오랜만에 또 기대가 되나요? 네. 한 타임 죽이고 네. 오늘 이제 한미사이언스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거 딱 듣는 순간 뭐야 이걸 왜 이 시점에 가지고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도주는 이런 식으로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고요. 하다못해 마지막 피날레가 될지언정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와 타이밍 이게 뭐 얼마를 벌고 밸류가 얼마고 이거 얼마니까 얼마까지 갑니다. 이런 정형화된 그런 관심 종목 제시는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 주도주가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먼저 제약 바이오의 대장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한미입니다.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들이 좀 나쁜 말로 말씀드리자면 좀 들쑤신 게 될 것 같고요. 좀 좋은 말로 말씀드리자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신약 후보 물질의 그 가치라는 그 가치에다가 가격이라는 것을 이제 선물을 입혀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좀 불만이 있던 행태가 좀 있었습니다만 동사에서 이제 호재를 발표하고 실적을 발표한 것에도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오히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한미약품보다 한미사이언스 올랐고 또 적게 빠졌고 반등도 빠르고 또 전형적인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라이센스 아웃된 계약금을 비롯해서 마일스톤 수익금도 한미보다는 한미사이언스 쪽으로 배분을 많이 해줘서 문제가 아닌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좀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건 뭐 대주주의 당연한 이기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것을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더 강한 쪽에 서야 하는 것이 뻔한 이치인데 왜 한미약품보다 한미사이언스가 더 수혜를 보느냐라는 질문은 상당히 좀 우매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제약바이오 그 진영의 이제 지표로 사용해도 무방할 만큼의 주도주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마일스톤, 그러니까 기간에 따른 수익금 유입이죠. 마일스톤에 의한 수익 분배금도 한미약품보다는 한미사이언스 쪽으로 더 많이 쌓여서 수혜를 보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뭐 단 두 건으로도 향후 한 3, 4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실적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대체할 만한 그런 대체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는 주도주의 위치에서 크게 밀려서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도주는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또 손절가는 11만 원, 매수가는 15만 원 내외로 좀 호기롭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인사를 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